자, 그렇다면 이버맥틴이 과연 암 치료제로서 그 근거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학 데이터베이스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요, 이버맥틴과 캔서, 암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84건의 논문들이 검색이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몇 편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5건이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 거 2019년 거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버맥틴의 기생충 감염 환자에 있어서 알벤다졸과 이버맥틴과 또 조합해서 넣었을 때, 조합해서 투여했을 때 그 파마코카이네틱스, 그러니까 흡수와 대사, 배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뭐 이거는 암이랑 관련이 지금 없네요, 직접적으로. 두 번째 그 2012년 논문 같은 경우 보면 이버맥틴과 다노플록사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생제네요. 이게 그 양에서 서로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인비보 생체내 혹은 엑스비보 생체외 연구에 대한 자료고요. 세 번째 거도 이것도 암에 대한 관련이 아니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그 제안을 했는데도 이버맥틴과 암에 대한 거는 현재 임상시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거 수준 피라미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버맥틴과 암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신약 개발 과정 중에 후보물질을 넘어서 비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실험연구와 동물연구.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서 보면 실험실 연구와 동물연구 수준, 아직까지 초기다, 시기상조인 상태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앞으로 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이제 연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기존의 다른 질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되던 거를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신약 재창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우리 저 국립암센터 내 연구 보고서도 이름이 이버맥틴의 항암제로서의 그 신약 재창출 가능성에 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그러니까 종양학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로 쓰는 약, 그러니까 이제 종양학 분야에서 신약 재창출, 이렇게 보통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리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목적은 이겁니다. 이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리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러 연구자나 임상의사 그리고 환자, 여러 사람의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기존의 다른 약의 치료로 썼던 그런 약들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또 비용도 저렴한 그런 암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목적 여기에 보면 한 5가지로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향후에 임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전도유망한 그런 약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해서 현재 임상 의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리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상시험을 어떻게 이런 약들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 사람들, 조직 구성원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면, 좀 인터넷이 좀 느려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drug candidates,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의 후보 약물들, 여기에서 보면 270종류의 현재 항암제로 쓰이지 않는 약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준이 프리클리니컬, 임상 전 단계나 임상 근거를 제시가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important note for patients, 환자분들에게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리스트 드럭이 과학적 근거에서 보다 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이 리스트에 있어서 기존 암에 대한 효과는 very limited,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항암제로서 완전히 입증된 약들이 아직까지는 적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최근에 이슈가 됐던 펜벤다졸, 강아지 구충제 같은 경우 리스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FE 펜벤다졸, 예, 펜벤다졸. 네, 여기는 현재는 아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구충제 중에 하나인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버맥틴 구충제뿐만 아니라 이 리퍼포싱 드럭스 인 온콜로지 이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은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강아지 구충제든 현재 사람 구충제든 현재까지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근거수준 피라미드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 나타났다 하면 이거 항암효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데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임상시험 연구 결과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비싼 약 팔아먹으려고 이런 싼 약들 이미 개발된 약들 중에서 항암효과 있는 거 연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NGO 단체도 있고요. 실제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시험 최소한 5군데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1상과 2상이 주고요. 3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40명 환자 수준 정도인데 3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환자 연구 대상자 수가 좀 적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어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돈도 안 되는 그런 약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약이 있다면요. 현재 정부에서는 희귀약품 지원제도, 특히 개발 단계 희귀약품 지원제도를 통해서 세제도 감면해주고요. 또 연구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강아지 구충제 페멘다졸이나 이버맥틴이든지 또 어떤 구충제들이 과연 이런 실험 연구와 동물 연구를 통해서 항암 효과가 계속 일관되게 제시가 된다면 그런 이득과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귀의약품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존 약들에 대해서 항암 임상시험에 지원을 분명히 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명순권TV 리퍼포싱 드럭스 인 온콜로지 관련한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